얼마 전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며칠 뒤에는 테슬라의 자동차가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2015년에 사이언스지에 올라왔었던 논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자율주행 차량은 누군가를 죽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가? 이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에는요. 자율주행 차량이 피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럼 그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갑자기 5명의 보행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려고 보니까 한 명의 보행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차량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직진을 하게 되면 5명이 희생되고요. 방향을 틀게 되면 1명이 희생됩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혹은 희생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을 치는 것보다는 1명을 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차에 그렇게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프로그램하는 것이 옳을지 한 가지 상황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바로 앞에 갑자기 5명의 보행자가 뛰어들었고 오른쪽을 보니까 1명의 보행자가 있습니다. 이 총 6명의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를 틀려다 보니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봤었던 공리주의적인 프로그램을 설정을 한다면 이 자동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탑승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탑승자 1명을 희생해서 나머지 6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빠른 운송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송수단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 주고 산 이 자율주행차가 혹은 내가 돈을 주고 이용하는 이 자율주행차가 나를 죽이도록 돌발 상황에서 나를 죽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복잡한 상황에 얽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를 희생시키도록 탑승자를 희생시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는 것의 사고율을 비교해보면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음주운전도 많이 있고요. 졸음운전도 많고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사고율이 높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율이 훨씬 더 낮은 것은 맞는데 자율주행차가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를 다치게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사고에 인재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모순에 닥치게 됩니다.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에 노출되는 그런 모순에 닥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는 직진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를 치게 되는 것이고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게 되면 바로 옆에 벽이 있습니다. 벽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오토바이는 훨씬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를 벽으로 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자동차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다면 또 프로그램의 설정은 달라져야 된다는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왔던 연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주고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차보다 다른 주행차가 훨씬 더 윤리적이다, 훨씬 더 공리주의적이길 바란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차에 타고 있을 때에는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걸어 다닐 때에는 보행자인 나를 보호하고 탑승자를 희생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답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논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는 곧 다가온다. 그리고 이 선택의 문제는 언젠가는 프로그램이 돼야 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고민 그리고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의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는 시대가 온다면 기업 경영자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국가 권력자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놓지 않으면 누군가 한 명 혹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이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 기업 리포트와 각종 뉴스들 그리고 시장 읽는 남자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아주 꽉 차고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